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토익 보장반의 RC 조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험 바로 직전에 D1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숙제 이미 다 되셨을 거고요. 우리 페이지 84 쪽에 있는 내용들 핵심 위주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내일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을 먼저 보시면 네, 우리 수업 중에 많이 했다시피 이렇게 문장의 주어 자리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시험에서 늘 물어보는 자리죠. 동사 자리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동사 자리에서는 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수일치, 태일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 그렇죠?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 다음에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 다음에 시제는 뭐예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진행인지 완료 시제인지를 우리가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A, B, C, D 이 지금 1번 문제의 포인트 자체가 동사를 구분할 줄 아는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 중에서 포인트를 볼 수 있는가. 그렇죠? 자, A, B를 보면은 아예 동사와 거리가 머네요. 그렇죠? 아예 관련성이 없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부사와 형용사가 만들어져 있고요. 반면 C하고 D는 동사임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necessitate, 필요로 하다라는 need 정도의 의미, 그보다 좀 어감이 세지만 동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보면은 앞에서 road repairs라는 복수 형태의 주어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다면 동사에 어울리는 호응하는 것은 당연히 복수 동사로서 D의 형태, C는 단수 주어일 때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문제 유형임을 우리가 수업 중에도 여러 차례 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동사 자리는 역시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된다는 것,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리스닝뿐만 아니라 RC에서도 Part 5, 6에서 많이 만들어졌었던 표현인데요. 칠판 보시면은 자, 칠판 보시면 in one's place라는 말 자체가 대신에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죠? 어제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n his place, 여기서 답이었습니다. 그렇죠? 관용 표현으로서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대신에, 그죠? So Miss Chung will go, 그 대신에 가게 된다. 답은 우리는 C를 볼 수 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녀 대신에 하면 in her place, 나를 대신해서라는 말을 할 때는 in my place 정도는 우리가 응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 표현을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 place라는 품사적으로 무엇을 보니까 명사죠. 명사 앞에서는 어차피 대입될 수 있는 것은 답이 C죠. 수업 중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토익 안에서는 100%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는 내가 처음 만나는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Part 5, 6에서는 품사 대입으로서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수두룩하게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의 답은요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내일 나올 법한 우리 중요한 부분, 이런 표현이 있었죠. 하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On one's own. 자, 무슨 말이었습니까? 얘는 스스로라는 뜻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그죠? 예를 들어서 he can do it on his own 하면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과 같은 것이죠. by himself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홀로, 스스로, 혼자서라는 의미로서 봤었던 것 역시 시험에 잘 빈출되고 있고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번을 보시면은요. 늘 물어볼 수 있는 전치사 문제 중에서 자, 빈 곳에 알맞은 거 다 B가 되는데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3번을 보시면 일단은 over 뒤에서 무엇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the next 4 months라는 기간을 우리가 시간의 개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답으로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동시에 봤었어야 되는 게 최소한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지금 포인트 자체가 미래를 상징하는 현재 진행이지만 미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미래적인 어감의 미래 의미를 대신해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서 기간의 개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next까지 있었죠. 그렇죠? next는 will과 잘 호응할 수 있는 우리가 표현임을 수업 중에도 여러 차례 만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봤었어야 되는 것은 will 또는 be
이곳에서 만들어진 이런 표현. 그렇죠? 현재 진행이지만 가까운 미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고 이와 동시에 over the next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간이 만들어졌었던 이 표현. 그런데 우리가 수업 중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게 over 또 어떤 거요? in, for 하나 더 뭐뭐 동안에 라는 의미를 기간에 얘기를 둘 때에 during 뒤에서 자 우리가 정관사와 함께 이곳에서 바로 past 또는 previous 또는 last 뒤에서 이제 기간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라고 우리 봤었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시제는 반드시 무엇과 호응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은 그렇죠. 앞에서 자 주어 있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제를 얘기할 때에 have pp 만들어지는 맞습니까? 즉 현재 완료의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라는 것. 파트 5와 6에서 거의 매달 출제가 되는 포인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over in for 하지만 문법적으로 during까지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4번으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사실 헷갈리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당연히 C가 되는데 첫째 자 them 위치상 들어갈 수 없고요. who도 안 되겠는데 가장 많은 오답으로서 우리가 고르는 경우를 보면은 whoever와 여기에 나와 있는 anyone의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whoever는 무엇과 같다라고 우리가 있었죠? whoever는 anyone 뭐라고 했었죠? anyone who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서 만났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 문제에서 굉장히 클리어해집니다. 칠판 보시면 자, whoever를 만약에 anyone who라고 대입을 했을 때에 제가 한번 적어봅니다. anyone who 무엇이 어색한 거예요? 뒤에서 곧바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who 뒤에서 분사 형태로서 나와 있는 것이 문법적인 오류가 된다는 것이죠. 즉, anyone은 어떻게 그럼 답이 될 수 있었을까? anyone who 뒤에서 생략된 단어는요. who is 정도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즉 주격 관계대명사와 자 주격 관계대명사면 뭐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거론됐었던 자 who 다음에 사물일 때에 만들어질 수 있는 which와 that까지 그죠?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행사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만날 수 있는데 이 뒤에서 비동사가 같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것? 얘네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언어의 경계성상 축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anyone who is wishing blah blah 이렇게 만들어졌던 문장에서 축약 형태로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의 who와 그 다음에 비동사를 제거했을 때 남는 것이 anyone. 그래서 우리가 답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whoever는 말씀드린 대로 자 무엇이니까요? anyone, who기 때문에 비동사 없이는 이 구조에서는 적절하게 답이 될 수가 없었구나. 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째 우리가 수업 중에 많이 했었던 동사 find를 기억하겠습니다. find 뒤에서 만들어지는 게 목적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어까지도 우리가 만났었죠. 자 그런데 얘들 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이렇게 즉 능동일 때의 시험에서 자주 만나는 것이 분사, 현재 분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적어와 목적보 관계를 따져서 수동적인 관계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는 과거 분사 PP 형태를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사가 대입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목적보 자리에 형용사가 대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가능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안에서 문장 구조가 자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보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찾다 또는 발견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는 find 뒤에서 목적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네요. The various designs 그리고 뒤에서 목적보 자리로서 궁극의 끝은 형용사 또는 분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를 우리가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ttracts라는 동사를 제거하고요. 자, attractive와 attracted. 결국에는 하나는 형용사. 답은 어차피 A였지만 형용사가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분사였는데요. 자, attractive 하면 여기서 의미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매력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는 attractive이기 때문에 답은
A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attracted는 반면에 C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끌려지는, 당겨지는, 그렇죠? 그런 의미의 분사였죠. 의미상 우리가 좁혀봤을 때 답을 A, attractive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수업 중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자, find가 만들어내는 뒤에서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따졌을 때 사실 이 사이에 빠지는 두 개의 단어까지도 시험에서 잘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to be가 나올 때에는 좀 더 공식적이고 포멀한 어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괜히 좀 더 문장이 길어지면서 to be가 꼽혀 있을 때 문장이 변형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략될 수 있었던 기능이었던 to be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find, 이 문장 구조를 쓸 수 있었던 게 find, leave, keep. 거의 매달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가 만들어질 텐데요. 뒤에서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어 만들어졌을 때에 아까 위에서 거론됐던 것처럼 현재 분사와 그다음에 과거 분사, 목적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따지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진행적인지 완료인지를 보면서 답을 골라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6번 문제.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얘는 1초짜리 문제라고 여러 차례 쌤이 강조했었습니다. 칠판 보시면 자, 뭐가 보이냐면요. by the time이라는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자, 시간적인 개념의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by the time은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by the time 뒤에서 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즉, 어떤 거예요? 현재와 그 다음에 과거. 다시, 뭐가 나올 수 있었다?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나올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현재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자, 보시면 by the time, 예를 들어서 by the time he comes. 자, 그가 올 때쯤이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올 때쯤이면 뒤에서 기대하는 것은요. The party will have PP.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파티는 이미 끝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즉 by the time 뒤에서 현재 시제가 나오게 되면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답을 그냥 누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 완료가 답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by the time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과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뒤에 적절한 시제는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주절에서는 이렇게 과거 완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by the time과 뒤에서 보니까 he meets라는 현재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요? 단순하게 A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주절에서는 미래 완료를 답으로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었구나. 사실상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은 1초짜리 문제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로 수업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초보 단계에 있을 때에는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면서 A, B, C, D를 다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토익에 익숙해지면 문장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죠. 보시면은 주어와 동사, 즉 뒤에도 콤마와 함께 주어 동사가 만들어지는 이 지금 블랭크 안에 들어갈 것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뭐라고 이름을 했었어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당연히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실상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이 문제 유형입니다. A, B, C, D에서요. 동시에 다 요즘 말로 원샷 월킬이 되는 것이죠. 왜요? A, C, D는 다 무엇다? 얘들은 다 전치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A와 C와 D는 다 전치사, 즉 뒤에서 명사만을 필요로 하는 품사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B는 접속사가 되는 것이죠. 뒤에서 주어 동사가 있을 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답을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도 골라낼 수가 있었구나. 참고로 since는 여러분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었고요. 동시에 뭐뭐 때문에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since의 의미 우리가 because, 그 다음에 as, 그리고 for까지도 뒤에서 주어 동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문에라는 의미까지도 현재 완료만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